오늘 내용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이 선긋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이걸 잘 못해요. 선긋기를. 그래서 힘든 적이 너무 많았고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펀더멘탈상 이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3강에 달린 제가 댓글 하나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한숙님께서 김한숙님께서 적어주신 댓글인데 겸손이 자기 비하와 자기 가시 사이에 존재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겸손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제 꿈이거든요. 겸손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 정도 이해까지만 가시면은 이 정도 이해를 경험한 분이 한 100만 명, 200만 명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확 바뀔 수 있거든요. 뼈 부수는 영상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이게 뭐 뼈 부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풍요로운 오후 되세요. 우리 한숙님도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풍요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천사를 몇 개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냥 좋은 추천사들이에요. 지금까지 겸손은 가장 과소평가된 덕목이었다. 이걸로 끝났어 그냥. 겸손해야지 말을 하면서 정말로 겸손해야겠다. 이걸 막 다짐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최신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그냥 겸손하면 뭔가 인문학적인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최신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겸손을 완전히 새롭게 재조명했다. 그는 겸손의 다양한 의미를 여러 관점, 진짜 겸손을 이렇게까지 팔 수가 있구나. 여러 관점과 칭의해서 하면서 오늘날 세상이 겸손이 필요한 이유를 뚜렷하고 확실하게 제시한다. 두 번째는 통게렘 박사는 겸손이 유익한 덕목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겸손은 삶에서 물러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과 관계,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직면하고 모든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술이네요.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과 관계,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직면하고 모든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너무 좋은 추천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죠. 여러분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 세트입니다. 진짜로 꼭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그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긋기는 겸손이랑 강인함이랑 어느 단어랑 연관이 더 있습니까 하면은 이건 제 추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인함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겸손의 힘을 특강을 찍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겸손의 힘이랑 강인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너무 많고 우리가 겸손이 뭔지 강인함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겸손의 힘을 읽고 나는 이걸 실천해야지, 제대로 실천해야지. 그러면서 강인함의 힘이 뭔지 알아. 그러면 강인함의 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진짜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혼자 읽지 마시고 싱큐베이션에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25일일 거고 뭔가 이렇게 스케줄 조정이 없다면은 그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신청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신청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 독서 모임이 저는 무료라는 게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요번에는 겸손의 힘, 강인함의 힘, 비밀의 심리학, 센세이셔널 너무 좋은 책들입니다. 센세이셔널은 여러분 제가 특강 10개 찍어드렸죠. 이거 한 15개, 한 18개 찍고 강인함의 힘 한 20개 찍고 나서 제가 이거 그다음에 비밀의 심리학 5개 찍고 나서 시간 남으면 이거 다시 마저 찍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은 너무 좋아서 끝까지 마저 찍을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센세이셔널은. 그렇죠? 우리가 아마
후각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미각과 촉각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제가 시간이 되면은 특강을 끝까지 찍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싱큐베이션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너무 좋은 독서 모임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독서 모임 싱큐베이션. 벌써 16기네요, 여러분.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 도식을. 겸손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 비하와 자기 과시의 정가운데 위치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읽은 분들은, 겸손의 힘을 제대로 읽은 분들은 이런 추천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은 펀더멘털상 이 선긋기가 어렵다고. 왜?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겸손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냐? 여기에 있거든요. 과시가 아니라 비하 쪽에 있거든요. 비하 쪽에. 심지어 이것도 잘못 그린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겸손이 아니야. 이거는 가짜 겸손이에요. 가짜 겸손이에요. 사실 내세울 게 없는데 그냥 내세울 게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선긋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일 거예요. 이쪽 영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게추가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선긋기는 생각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을 탁 칼같이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을 그을 것인지, 그다음에 왜 선긋기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오늘 그걸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잠재적인 관계 함정 피하기. 오늘은 이제 함정 피하기예요. 겸손한 연인과도 관계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상대방의 연인이 겸손한데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요? 자신을 너무 낮추어서 생각하면은 여기 또 가로에서 깨알같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네요. 자신을 너무 낮추어 생각하면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부정확한 자기간에 사로잡힌 유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정확한 자기간에 사로잡힌 유형이 많은 거예요.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너무 나를 낮추어서 생각하면은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긋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 비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확하게 평가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타인의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 자신의 안녕감. 겸손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안녕감, 자기 안정감이에요. 안녕감이나 건강한 관계를 희생하지 않는다. 내 안정감이 무너지는 순간 겸손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관계에서 항상 베풀기만 하고, 이런 커플 많고 이런 부부 많죠.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서로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거나 상호 의존이 위태로워진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선긋기는 건강한 관계에서 필수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자기가 끝내고 어디서 상대가 시작할지 알아야 한다. 물론 상호 의존이다. 나는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상대도 나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는 서로 깊이 아낀다. 하지만 나의 자아감은 상대에게 묶여있지 않다. 나는 상대와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관계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상대방에 공감할 수 있으며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선긋기를 완벽하게 하는 기술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론이에요. 예를 들면 기억나는 거 몇 개만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 그어야 돼서 뭔가를 말해야 돼. 그때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문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을 긋는데 의문문으로 말해. 아주 부드럽게 긋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 긋기 전에 내 비판을 먼저 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지하면 아닙니다. 예술인데. 그러니까 선 긋기는 조금 이쪽이라니까요. 근데 겸손은 여러분 뭐예요? 밸런싱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비판을 먼저 때려. 내 비판을 먼저 때린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해. 선 긋기를 해. 그럼 밸런싱이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강 50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강론이 너무 많으니까. 이와 관련된 함정은 겸손한 사람이 거만한 연인에게 휘둘릴 때 빠진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겸손을 조사한다.
겸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때도 두 사람 모두 겸손한 것이 중요한지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과 직접 이 주제를 다뤘다. 우리 진짜 박사님이 겸손의 인생 건분이에요. 약간 미친 분이에요. 겸손에 진짜. 박사 후 연구의 일부로 용서 전문가 에버렛 워팅턴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용서와 겸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둘 다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워딩턴 박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겪기 전에 겸손함이 사건 도중 사건 후에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면 안 되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진짜 인생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 시기를 넘겼지만 이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 시기는 명백한 사전 스트레스 기간으로 삶에 큰 변화가 생겨 긴장하게 되며 해당 사건이 생기기 전에 참여자를 실험에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한 연구 분석에서 우리는 출산 3개월 전에 부모가 될 사람을 평가한 후 아기가 태어나고 3개월, 9개월, 21개월이 될 때마다 평가를 했다. 뭐요? 출산이라는 거는 엄청난 인생 이벤트니까, 그렇죠? 그 사건을 이제 겪기 전에, 이벤트를 겪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사실. 겪어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저는 누가 우리 딸 이제 다시 태어날 때로 돌아가겠냐고 하면 당연히 돌아갈 거예요. 무조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엄청나다니까요. 근데 이제 알기 때문에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단어가 나오죠. 퓨처 셀프가 중요한 거예요. 퓨처 셀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미래를 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생한 퓨처 셀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때? 내 현실을 더 제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커졌으나 겸손한 배우자를 둔 경우, 여기서 정의가 중요해요. 배우자가 겸손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이 나를 겸손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겸손과 여러분 양육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별도의 분석을 통해 아기의 출산 전과 후 부부의 적응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겸손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막고 부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겸손이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모두 겸손한 경우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고 너무 좋죠. 관계 만족도 및 갈등에서도 심리적 반응도 더 좋았다. 하지만 이 결과에는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일까요? 부부 모두 겸손할 때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게 진짜 핵심 오늘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겸손해야 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거만하면 효과가 사라진다.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은 어때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양육 혹은 지속적인 싸움 등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거만한 배우자가 겸손한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심한 경우 착취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항상 베풀고 심지어 베풀면서 져주기만 한다면 이런 부부 꽤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억울함이 쌓이게 되고 결국 이 부부는 감정적 비용을 대가로 치른다.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돼 있죠. 폭발. 처음 부모가 되는 시기처럼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배우자 간의 상호 겸손이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부부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이익과 튼튼한 관계를 쌓을 수 있다. 지금 출산 직전인 부부가 책을 안 읽어도 저는 이 겸손의 힘 특강을 만약에 다 본다면은 그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면은 뒤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준비해놨는데 커플한테 공감 수업을 한다니까요. 공감 수업. 이 공감 수업을 다 받은 커플은 더 행복해져요. 무조건. 왜냐면은 공감해야지.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안 한다니까요. 공감이 뭐지? 진짜 공감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지 알겠지만 막상 일상에서 공감이 진짜 뭘까?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감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은
공감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커플이 행복해져.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막 뻔한 말 같잖아요. 근데 부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힘든 순간이 올 텐데 쉽지 않아.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기가 너무 아직 약한 존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힘든 거죠. 여러분이 아기를 안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안 힘들어요. 의외로. 애가 울어도 신경도 안 쓸 거고요. 그렇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데 겸손하면 우리가 조금 힘들지언정 덜 힘들 수 있고 이걸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제대로 파보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별도 막 알록달록하게 쳐놨죠, 그렇죠? 흔히 그렇듯이 겸손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미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저는 이 작가님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인생을 겸손을 팠기 때문에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정답입니다. 자존감 관련해서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용기와 정의를 앞세워야 할 때를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안전하지 못하고 못하다고 느낄 때 겸손은 가장 유용하거나 건전한 우선순위가 아닐 수가 있다. 다른 덕목이 더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겸손하지만 이 겸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그럼 마냥 겸손하는 게 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적 겸손으로 상대방한테 착취를 당했어. 이때는 선긋기 수준이 아니라 밸런싱을 맞추려면 어때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이거 잘 그렸네요, 도표. 그렇죠? 어디까지 읽었죠? 한 사람의 경계를 유지하고 욕구를 해결하며 개인적 안정감을 충족해야 할 때는 독선적인 배우자에 맞설 용기. 그러니까 선긋기 정도가 아니라 용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관계 착취 패턴에 빠지지 않게 막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작가님이랑 저랑 좀 싱크로나이즈가 되네요. 자의식을 갖추어 관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를 알고 안정감을 확보하고 관계의 급진적 조정이나 와해가 필요할 때는 이를 실천하는 태도가 겸손한 반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무 뭔가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착취당하는 것 같아. 그때는 강하게 용기를 내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강하게 용기를 내. 그럼 밸런싱이 맞아서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되지? 아이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우리 박사님이 통계림 박사님이 진짜 겸손을 인생을 통틀어서 진짜 독파하셨구나. 저는 이 문장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게 왜 겸손이냐? 그건 용기 아니야? 아니에요. 밸런싱을 맞추면은 그냥 지금 내 상황이 착취당했기 때문에 이 비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면 밸런싱이 맞추면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용기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되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거만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안정감 있고 겸손한 관계를 유지해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이 커진다. 나를 착취하는 배우자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형성하고 관계에서 가치를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면 두 사람 모두 안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건강한 관계는 평등 의식과 상호 이익,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아내랑 항상 관계가 좋냐? 아니에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요즘 좀 계속 업이에요. 업. 왜? 겸손의 힘을 읽었기 때문에 뭔가 예전 같으면 좀 다툴 수도 있고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제가 겸손으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아내가 저를 착취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정말 훌륭한 정말 배우자고 정말 인생 동반자거든요. 그냥 너무 훌륭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겸손해지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이렇게 좀 깔짝깔짝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겸손하지 않을 때 내 배우자를 봤을 때 왜 이런 거 갖고 나를 피곤하게 하지?
이런 거 갖고 왜 날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듯 말 듯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겸손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해해줘야겠다. 이걸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이거 이해해줄 사람 나밖에 없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아내와의 관계가 계속 좋아요. 이거를 최고 기록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지점에서 블랙스완이 터질 거고 싸우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 또 이런 거 필살기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필살기 있잖아요. 여기서 또 배운 거 다 써먹고 하면 되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 겸손의 힘은 진짜 초강력 추천. 오늘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나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여러분 이거는 세트로 꼭 읽어보셔야 돼요. 대국민 필독 세트. 그래서 오늘까지 신큐베이션 신청 기간이니까 꼭 다 신큐베이션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도 꽤 신청 많이 하셨어요. 놀라운 숫자가 신청을 하십니다. 근데 신청보다 중요한 거는 수료 숫자인 것 같아요. 이제 수료가 700명까지 왔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수료하시는 분들 신청은 끌어올려서 신청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안 읽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이 수료를 1000명을 넘길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이제 8강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